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설을 앞두고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민족의 대명절 설날 행복하고 편안하게 걱정 없이 보내야 할 그 대명절인데요. 이분들은 여전히 아픔 속에서 명절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인데 우리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만나러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전북 가습기 피해자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이의원 대표를 만나러 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페트롤 전북에도 여러 차례 참여를 했습니다. 방송 참여가 어떤 의미일까? 또 그 방송에서의 메시지가 어떻게 조금 더 피해자들을 위한 목소리로 전환이 될까 기대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계시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 힘들게 지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 선거철이라 전부 다 그 선거 운동하러 전부 다 그 지역구에 다 내려가서 국회의원들을 만날 수도 없고 이거 너무 가혹하고 너무 힘들고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어디에 하소연할 것도 없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벌써 2024년 이제 올해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흐른 겁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이완 대표님은 지금 가족 중에 이제 따님이 이 피해자, 특히 3차 피해자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 상황이시죠? 예.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세요? 그 전에 저희 방송할 때 몇 년 전에도 학교도 가지 못하고 방 안에만 뭐 생활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도 저희 아이는 방 안에서 계속 활동도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상후세스 장애를 입어가지고 정신과를 서울 쪽으로 상담하러 계속 다니고 있는데 호흡기도 지금 이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까지 와가지고 자다가 계속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정말 너무 비참하고 같이 죽고 싶은 하루하루를 견디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가습기 피해자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영유아 때부터 노출이 돼가지고 13년 동안 지금 계속 병원을 들락달락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폐기능이 한 40%, 38에서 40%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산소통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산소통을 들고 다니면 빨리 사망을 하게 된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산소통을 들고 다니면 이게 자기 몸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자기 몸으로 숨을 쉬지 못하고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 숨을 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기능이 억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능이 더 저하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력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어려워지면 안 되는 상황. 그 따님이 자녀가 이게 가습기의 살균제가 원인이라는 분석 그 결과를 언제쯤 알게 되셨고 3차 피해자로 분류가 된 거예요? 2016년도, 17년도, 16년도, 16년도에 그게 이제 그 심사를 그때 올려가지고 알기로는 2012년도에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질환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 천식이랄지 기관지 확장질환일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일지 그런 것들을 심사를 그때 당시에는 안 했고 그냥
폐섬유화, 1, 2차 폐섬유화 한 사람만 그 1차, 2차 그때 당시에는 폐섬유화만 그 옥시 피해자 658명 그 피해자만 피해자라고 하고 3, 4단계는 피해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기로 피해자로 인정이 됐을 때 어떤 그 보호와 어떤 지원을 받고 있을까? 충분히 받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서요. 충분히 지원인 거냥 이거는 피해자들의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끔 만들고 피해자들을 그냥 결국에는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고 심지어는 뭐 그 피해자들이 의료비를 신청을 하면 의료비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빼고 44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이 2달 동안은 치료를 못 하고 있고 아니 우리 그 보험에서도 3, 4일이면 치료비가 나와서 치료를 빨리빨리 하고 그 치료를 해야 하는데 2달 동안은 그냥 막혀 있으니 피해자들이 치료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13년 동안 모든 가정이고 경제고 다 파탄이 나가지고 도저히 이제 은행권에서는 대출도 안 해주고 그러면 피해자들이 2달 동안 계속 그걸 받을 때까지 있다가 그때 가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너무 비참합니다. 하도 이제는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어가지고 피해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서 그걸로 의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피해자들은 아예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해가지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있고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어떻게 이 회사나 국가가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을 도와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는 국가가 일단 피해 보상을 하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가도 책임이 있으니까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예. 지금 아이들 학교 문제도 지금 너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1225명입니다. 미래 청소년 아이들의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전부 다 그 나이 드신 분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많고 이 미성년자 아이들의 지원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생각은 없고 지금 저희는 환경부나 환경기술원이 거꾸로 지금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생애 주기별 그러니까 하참에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생애 주기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10대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20대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고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면 이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지원하는 방법조차도 아이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가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되고 아픈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런 꿈, 희망 모든 게 사라져서 아이들이 이 삶의 인생이 전부 다 망가졌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죽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어떠한 피해자들은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데 군대에 끌려가고 폐가 터지고 이게 정말 너무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서 사는 게 너무 비참하고 정말 통곡하고 정말 눈물이 날 뿐입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입니다. 오늘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내용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네, 천만다행으로 국가 책임에 대해서 1심이 이제 국가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결정이 뒤집어져서 국가의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이제 반전인데요. 하지만 국가 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그 대상을 피해자 일부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피해 가족이 두 가족이 있었는데 그중에 사망자 가족을 제외했어요. 피해 구제법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였는데 사실은 그 피해 구제법은 기업 기금으로 위자료도 아니고 최소한의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했을 뿐인데 그거를 국가배상 판결에서 제외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족, 지금 중증 폐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에게는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액수가 너무 적어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예요. 피해자들은 이거 받으려고 국가의 책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원래 피해자들이 물었던 거는 거의 몇 천만 원 또는 1억, 2억 이쯤 되는데 그 너무 적은 액수의 국가배상액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명확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세요? 사실은 그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자기네 책임을 회피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관련된 기업이 만큼 거의 100여 개 됩니다. 그중에 국내에 굉장히 내노라하는 큰 기업들도 많거든요. 뭐 옥시나 애경뿐만이 아니고 삼성, 롯데, 뭐 LG, GS 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정부의 책임은 또 뭐 환경부 한 군데가 아니에요. 초기에 산업부, 뭐 기술표준원,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뭐 심지어는 교육부나 국방부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 정부의 청와대 이런 데도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물어야 될 곳이 너무나 많고 그들은 전부 하나같이 자기 책임이 없다라고 발뺌을 해왔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피해자도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몇만 명, 몇십만 명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피해 그리고 피해 가해자도 많고 가해 기업도 많고 책임이 있는 정부 주체, 부처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거를 규명해내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느냐. 아무래도 가장 큰 답답함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큰 참사를 해결할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겁니다. 비록 시간이 걸려서 국회에서 이제 그 피해 구제법도 만들고 사회적 참사 특조위법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진전이 있긴 했지만 그것이 초기부터 바로바로 어떤 체계에 의해서 국가의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이 됐더라면 피해자들이 이토록 이렇게 많이 힘들지 않았을 텐데 국가 책임 그것도 아주 일부에 대해서 쥐꼬리만한 배상금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그렇게 힘든 문제냐. 지금 가습살균제라는 제품이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도 벌써 14년째입니다. 무려 6개, 7개 정부가 지나가는 동안에 대통령이 지나가는 동안에 여전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이제서야 조금씩 기업 책임과 국가 책임이 드러나는 이 상황. 진짜 답답한데요. 이제라도 속도감 있게 국가 책임, 정부 책임이 확인이 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우리 사회가 보듬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재발 방지 시스템이 아주 꼼꼼하게 2중, 3중의 그런 사회적 안전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죠.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기업이 그 잘못 만들어서 그 했던 거 아니냐. 뭐 일부 기업 관계자도 구속되고 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발굴되고 그들에 대한 배부상이 다 끝난 사건으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그리고 한 달 전에 나온 것처럼 이제서야 법원에서 가해 기업과 정부에 대한 책임이 이제서야 물어지기 시작을 한 사건이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 신고가 되지 않았어요. 본인이 피해자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당분간 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피해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도 해주시고 그래야 피해자를 파악하고 가해자가 누군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확인이 되고 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피해자의 유가족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식 선생님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선생님의 부모님 두 분께서 피해자셨는데 두 분 다 자꾸 하셨네요. 예, 예. 아유,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두 분이 피해자가 되셨고 또 사망까지 하셨는지 좀 그 과정 설명해 주시죠. 처음에는 예. 그거 쓰고 몰랐어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를 모르고 야 우리 그게 살균제를 거기다 넣으면 자동 세척이 된다고 하고 이렇게 뭐 살균도 된다고 하니까 그 살균제를 제가 사다 이제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한참 한 몇 년까지 그 쓰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감기 증세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무시고 병원을 가면 병원에서도 다른 저기를 모르니까 그냥 감기인지만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이제 먼저 그 폐렴 증세가 나타났어요. 병원에서 좀 몇 개월 계시다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도 폐암으로 또 돌아가시고. 그럼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서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인정은 받았어요. 그 받기까지 시간도 좀 꽤 걸리셨겠네요. 그 받는 과정에서도 좀 굉장히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국가에서 뭐 단계 1, 2, 3, 4단계인데 저희 부모님은 4단계를 받았어요. 뒤늦게 받으셨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국회 특별법을 다시 개정을 하는데 이제 단계를 없애라. 왜 같은 피해자가 똑같이 단계가 원필이냐? 뭐 고기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갖다 단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뭐 1, 2, 3, 4단계 뭐 가능성 낮음 가능성 그런 식으로 그 단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정을 했더라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구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먼저 발견한 부분을 1단계로 가는 거예요? 환경 노출 가능성 높음, 뭐 가능성 낮음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걸 단계를 나눠가지고 특별법 쓸 때 개정할 때 단계를 없앴어요. 없애고 통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국회 이런 입법을 할 때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뭐 어떤 식으로 뭐 지금 구제 급여로 나왔는데 이것은 지원이 굉장히 약간 주위에서 저희 피해자들이 지원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법을. 부모님 두 분이 가습기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시간이 꽤 길었겠네요. 예. 그것도 두 분 다 같이 피해자가 되셔가지고. 따지고 보면 이제 저도 천식기도 있고 저희 자녀도 좀 그런 영향이 있어요. 이제 뭐 이제 같이 쓰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어머니 아버지만 좀 놓고 그다 신청을 해가지고 근데 그 굉장히 안 해주더라고요. 다 막 뭐라고 할까 그 기술원에서 안 해줘요. 그게 지금 피해자들 지금 인정 못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때 18년도인가 그때 신청을 했어요. 17년인가 18년인가 내가 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못해도 한 1년 넘게 걸렸어요. 근데 그거를 기술원은 그 가본 피해자들 방문한 피해자분들 말 들어보면 서류를 확인을 안 한대요. 그냥 한쪽에 방치해 놓은대요. 하고 이제 피해자들이 전화를 하고 막 항의를 하고 그러면 지금 뭐 검토 중이다. 그런 식으로 그냥 피해자를 미루고 안 해주고 그리고 저희도 3, 4단계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4단계를 받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 신청을 하려고 와이프하고 딸들 하려고 근데
서류 준비를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그냥 돌아가신 분 마냥 하고 그럼 뭐 어차피 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거든요. 저희들은. 저희 가족 같은 경우 좀 비염 같은 것도 심하고 그냥 지금 신청 기간도 늦었지만 그때 하다가 이제 서류 준비하다가 나중에 기술은 연락이 왔어요. 서류 넣으라고. 그래서 안 하겠다. 해주지도 않는 거 뭐하러 하라고냐고.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그걸. 이게 참 뭐 당연히 부모님께 선물로 가족이 살고 그걸 인해서요. 예. 이제 제가 이제 가까이 살다 보니까 제가 7남매인데 형제들하고 쉽게 얘기하면 우애를 못해요. 제가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효도한다고 해서 효도도 아니지만 하려고 사다 드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제 알려드리게만 했지요. 그걸 부숴라 하다가 그리고 뭐 시골 양반은 뭘 아시나요? 그래도 이제 그걸 쓰고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돌아가면서 어머니 이제 아버지는 그런 말씀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근데 그것이 지금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10년도 넘었지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걸 막 어떤 데는 막 그 꿈에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꿈에도 나타나고 막 그러고 굉장히 막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형제들도 지금 뭐 저하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우애도 잘 못해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뭐. 근데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고 그러는데 지금 갖고 그게 그러니까 참 이 피해자들마다 유형도 다르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지역의 우리 청취자분들, 도민들 누군가는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세월호랄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피해자가 단순히 그들만의 피해자로서 끝나는 일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서로 함께 애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한 공감의 인식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그런 피해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 피해가 될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그 국민들을 위해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의 보상이라든지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뛰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더 힘드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분의 부모님께서는 이미 작고를 하셨지만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힘내시라고 내지는 또 함께 우리 도민들이 좀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피해자들 지금 전주에서만 해도 좀 다수 인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포기한 사람도 몇 명 있어요.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이래서 지금 세월호나 이태원 이런 참사들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 일어나서도 안 되고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독성 물질을 흡입해서 국민들이 이건 환경부 아니 뭐 하여튼 정부 잘못이 너무 큰데 인정을 안 하고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제조물 책임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저기를 해서 국민들이 하여튼 절대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응? 그리고 지금 모르고 당했잖아요. 저희들은 이런 일이 절대 두 번 다시 일어나서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 같은 경우를 겪지 않도록 하여튼 정부 기관이나 뭐 하여튼 기업 모든 업체들 다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튼 잘 좀 그렇게 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부모님 두 분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먼저 보낸 유가족인 우리 이병식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전파가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어떤 피해자들의 호소로
끝나서는 안 될 상황인데 참 그래서 뭐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요. 뭐 이렇게 저희들 이제 서울에서 법원 앞에 사옥 앞에 이런 데서 그 시위하고 막 기자회견 할 때도 방송국에 여러 방송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우리가 그 일반 시민들이 잘 못 보는 뭐 방송 있죠. 그런 데만 몇 가지 두세 가지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나오냐? 타 방송에 안 나오는 방송이 더 많아요. 뭐 들어보지도 못한 뭔 뉴스 뭐 해가지고 기자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 웬만한 사람 모르잖아요. 뭐 인터뷰 같은 거 해도 뭐 다른 막 일반 사람들이 많이 보는 방송 안 하니까 그래서 뭐 그걸 할 수가 있어야지. 그걸 누가 제재를 하는데요. 일단 뭐 저희 KBS는 뭐 일단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아쉬움은 이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현실적인 어떤 지원 방안으로 이어져야 되고 판결도 그렇고 지금 평생을 지금 우리 이완 대표 따님처럼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를 못 다닌 시간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더 상태가 악화됐을 때 그 걱정 이런 부분들에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해서 일단 어떻게 보면 좀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처럼 두 분의 부모님이 특히나 이렇게 사망하신 일까지 벌어진 또 그 피해자의 환경은 더욱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단순히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 입장에서도 그냥 방송이 한번 전파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함께 좀 도와야 되겠다는 이 지역사회 목소리가 모아지면 어떨까 이런 기대도 해보는데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